랭체는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한 AI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랭체인이고요. 랭체인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는 그 여러 가지 그 거대 언어 모델, AI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는데 각각의 모델들마다 그 API 함수 이름이나 그다음에 뭐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런 사용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 바뀌더라도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똑같은 어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랭체인입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모델을 선언하는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다른 모델로 쉽게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출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델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코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개발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높여준다. 그래서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랭체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랭체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 그 AI 모델들마다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선언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그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모델을 만들어 주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invoke라고 하는 함수 랭체인에서는 AI 모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출력하는 부분이라든가 파서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invoke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델점 invoke 하고서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invoke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이 그 AI 모델에서 리턴해준 그 응답, 그러니까 생성된 텍스트가 되고요. 그거를 출력을 해보면 뭐 거기에는 컨텐트라고는 항목이 있고 컨텐트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컨텐트를 출력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뭐 그러면서 그 멀티턴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채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멀티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어,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 입력을 휴먼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로 메시지에다 어펜드하고 그다음 머신러닝 모델을 인보크를 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생성된 답변을 응답으로 주게 되고요. 그 응답을 다시 메시지에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메시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휴먼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공지능 모델에서 답변을 준 AI 메시지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요. 출력은 AI 메시지에서 컨텐트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반복을 하실 때에는 휴먼 메시지가 다시 어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 받은 답변을 다시 어펜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그 대화의 히스토리가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문맥에 맞는 답변을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다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히스토리를 이용하시면 멀티턴에서처럼 우리가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직접 만들고 거기에 어펜드 하면서 메시지스 리스트를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하지만 약간 세팅을 해줘야 되는, 메시지 히스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다음에 그 딕셔너리에서 그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값으로 어, 객체를 찾을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값이 딕셔너리 안에 없으면 그 딕셔너리에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키 값으로 인메모리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가 그 사용자와 인공지능 모델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화의 내용을 저장하는 객체.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두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 인메모리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동일한 세션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있다면 있는 객체를 그냥 리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냐 하면요. 밑에 보시면 모델을 생성을 하죠. 모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모델을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모델과 그 다음에 인메모리 챗 메시지 히스토리를 같이 이용하는 객체. 그 객체가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라고 하는 객체예요. 얘를 생성할 때 AI 모델을 여기다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랭체인에서 인보크를 하게 되면 모델을 인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et session history라고 하는 콜백을 사용을 해서 이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대화 내용을 스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 아이디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onfig라고 하는 객체는 세션 아이디를 지정한 부분이에요. 세션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지정한 거고 나머지 여기 코드는 비슷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고요.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바로 러너블 객체한테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config 객체 같이 주시면 됩니다. 이때 config 객체를 같이 주시면 되고 config에 여기 세션 아이디가 있죠. 그 다음에 러너블 객체는 get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함수를 콜백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세션 아이디로 콜백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호출하게 되면 객체 하나를 리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객체는 그 인메모리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에게 자기가 스스로 메시지 이력을 전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보크는 한 번에 답변을 받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은 답변을 조각조각 파편화돼서 받는 방식이죠. 파편화된 그 답변을 받을 때에는 반복문으로 출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이 그 랭체인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하는 거였었고 여기서 그 체인 연산자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체인 연산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또 스트링 아웃풋 파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일단 파서 중에서도 출력 파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 머신러닝 모델이 인공지능 모델이 반환하는 결과에서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프린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링 아웃풋 파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 메시지의 컨텐츠만 추출해주는, 텍스트만 추출해주는 게 있고요. 얘를 사용하시려면 우선 인공지능 모델을 호출을 하셔야 돼요. 호출을 하시면 AI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그 AI 메시지를 parser.invoke 안에다가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그럼 파서가 그 AI 메시지에서 컨텐츠를 추출해서 리턴해 주게 됩니다. 네, 코드 순서를 보시면 일단 환경 설정 정보, env 파일에 있는 값을 환경 변수로 로딩을 하고요. 모델을 생성을 하죠. 모델 생성하고 메시지를 만들어 줍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있고 휴먼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받는 거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받지 않고 직접 넣은 거죠. 직접 넣고 모델을 인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 그 메시지가 인공지능한테 전달이 되죠. 리턴 값이 올 거고요. 그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보시면 리턴 값 안에는 컨텐트가 있어요. 컨텐트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프린트 하고서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파서 객체를 생성하고 파서의 인보크 메서드에 그 인공지능에서 리턴해준 AI 메시지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이런 문자를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델을 생성한다, 메시지를 만든다, 그다음 메시지를 아규먼트로 모델을 인보크한다. 그 리턴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리턴 값을 누구한테 준다? 파서를 생성하고 리턴 값을 파서한테 준다. 이런 순서로 하고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체인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파이프 기호가 체인 연산자고요. 우리가 실행할 게 메시지를 모델한테 주고서 인보크하죠. 그럼 모델이 리턴 값을 주겠죠? 그 리턴 값을 파서 인보크하면서 아규먼트로 주죠. 그러니까 모델과 파서가 연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호출은 여기서 한 번만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만 호출하시고 그 메시지 전달하시면 리절트 바로 전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리절트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AI가 답변을 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음. 스트림 방식으로 사용하실 때도 어렵지 않아요. 스트림 방식도 체인이 있으면 모델 리턴 값을 파서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체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스트림만 호출해 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점 스트림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다시 파서 점 스트림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반복문으로 파편화된 조각들을 받아서 출력만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들 그 이력서 특강이 있어서 요 정도 하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수업을 마무리했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저희가 요 임포트 했던 부분 있죠. 요 임포트 했던 부분은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그러면 주피터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코드 셀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이 된 겁니다. load.env가 임포트 됐고요. chat openAI 임포트 됐고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는 클래스, 휴먼 메시지, 스트링 아웃 봤어.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오늘 수업할 내용인 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요거까지 임포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요. 자, 임포트는 다 실행되셨죠? 임포트는 실행되셨고, 네, 코드 중에서 실행해야 될 부분들만 좀 볼게요. 여기 load.env 요거 실행하셔야 돼요. 요거 실행하셔야 그 .env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환경 변수로 메모리에 로딩할 수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API 키. 우리 오픈 AI를 이용할 수 있는 API 키가 환경 변수로 로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요, 챗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 사용해서 모델은 생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시면 되고, 음, 네. 밑에는 뭐 굳이 실행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이 모델만 가지고 할 겁니다. 모델까지만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마크다운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할게요. 프롬프트 템플릿.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요, 시스템 메시지나 혹은 휴먼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단어만 바꿔가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럴 때에는 미리 템플릿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AI 모델을 호출할 때, 모델을 호출, 인보크를 할 때 그 아규먼트로 전달하죠. 전달하는 메시지 형식이, 형식이, 매번 비슷할 때, 비슷할 때,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지 말고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템플릿을 작성해 두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서 실행하는 방법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네. 그러면 템플릿을 미리 좀 만들어 둘게요.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시스템 메시지에 사용하려고 하는 컨텐츠인 거예요. 뭐 너는 뭐 무슨 무슨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어, 어떤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할까요? 어, 캐릭터.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어시스턴트죠. 어시스턴트. 캐릭터야. 어시스턴트의 캐릭터입니다. 이걸 설정해 주는 거죠. 어시스턴트 캐릭터라고 할게요. 그 AI 어시스턴트한테 어떤 그 캐릭터 역할을 부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이거 변수 이름이고요. 스토리라고 하는 거 변수 이름이고, 어시스턴트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변수 이름입니다. 어, 여기 F라고 쓰진 않아요. 포매티드 스트링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문자 안에서 바뀔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중괄호로, 중괄호로 감싸주시면 돼요. 감싸주시면 돼요. 네. 어, 역할에 맞게, 역할에 맞게 답변을 어, 뭐, 사용자와 대화해줘.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첫 번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휴먼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휴먼 프롬프트. 역시나 문자열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고 싶은데,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문자를 미리 만들어 둘 거예요.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하고 인사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유저의 캐릭터가 들어가면 돼. 오늘 시간 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액티비티라고 할까요? 음, 같이 할까? 아,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할게요. 자, 두 개의 문자열을 만든 거고요. 두 개의 문자열을 만든 거고, 이 문자열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우리 프롬프트 템플릿 만든다 그랬죠.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할 겁니다. 프롬프트 템플릿 만드실 때는요, chat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도요, 메시지랑 같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지랑 같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메시지스는 뭐, 시스템 메시지,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 이런 것들이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튜플을 주시면 됩니다. 튜플로 시스템 역할이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작성한 시스템 프롬프트 변수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먼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죠. 휴먼 메시지는 휴먼 프롬프트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 문자열, 여기는 역할이에요. 문자열, 그 다음에 템플릿 문자열. 두 개의 문자열을 갖는 튜플들의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 챗 프롬프트 템플릿에 대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문자열로 역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메시지, 얘를 그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를,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를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변수가 몇 개 있냐면 스토리가 있고 어시스턴트 캐릭터가 있고 유저 캐릭터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 그냥 문자열 하나 정의한 거고요. 여기도 문자열 정의한 것 뿐이고요. 여기에서 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시스템은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휴머는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 메시지는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고 휴먼 메시지는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 프롬프트 템플릿에 이렇게 어떤 변수 이름이 있잖아요. 베리어블. 변수의 값을 채우는 방법. 저는 이거를 메시지스라고 할게요. 채우시는 방법도요. 메서드 이름은 invoke예요. 메시지 이름은 invoke입니다. 그러니까 이 랭체인이 그 메서드 이름 뭔가를 수행한다, 뭔가를 실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AI 모델을 실행시키겠다라고 할 때도 invoke, 그 다음에 출력문을 에서 컨텐츠를 가져오겠다라는 거를 실행할 때도 invoke. 그래서 대부분의 그 뭔가를 실행하는 메서드가 invoke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랭체인이. 여기 프롬프트 템플릿도 invok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invoke 메서드가
여기 변수들이 있잖아요. 요 변수들의 값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채워주려면 뭘 제공을 해야 될까요? 값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값을 제공하시는 방법은 딕셔너리를 주셔야 돼요. 딕셔너리로 키 값은 스토리. 여기가, 이게 변수 이름이 스토리였죠. 변수 이름이 스토리였으니까 여기를 키 값을 스토리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지난주에 미녀와 야수 했었을 거예요. 미녀와 야수.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키 값. 순서는 크게 딕셔너리니까 크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이 변수 이름만 똑같이 잘 맞춰주시면 돼요. 요 변수 이름을 딕셔너리에서 뭘로 사용한다? 키값으로 사용한다. 미녀 역할이라고 할까요? 미녀?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의 이름이 누구였죠? 벨? 네. 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있어요. 유저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 유저 캐릭터. 자, 유저 캐릭터는 일단 먼저 악역 역할이었던 가스통으로 먼저 해볼게요. 가스통으로. 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키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키가 있죠. 여기. 저녁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녁.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에 있는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떤 새로운 값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할 때 키 밸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키 밸류를 갖는 거는 딕셔너리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남겨주시면 되고 인보크 메시지가 인보크 메서드가 인보크 메서드가 이런 값들을 이 템플릿 자리에다가 넣어서 메시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시고요. 프린트, 메시지스 하고서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자, 메시지스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시스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까지죠. 너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이야. 자, 여기가 채워졌죠, 지금. 템플릿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어디 스토리에 나오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캐릭터야 이렇게 했죠. 벨이야. 어, 역할에 맞게 사용자와 대화해줘 이렇게 했고요. 벨야 이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네. 자, 그다음에 휴먼 메시지. 두 번째 얘가 휴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휴먼 메시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안녕 나는 여기가 가스통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저녁 같이 할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스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뭘 가지고 있는 리스트?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인보크 메서드가 이 인보크 메서드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챗 메시지 템플릿은 챗 메시지 클래스 이름이 이거였죠. 네. 챗 프롬프트 죄송합니다. 네.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메시지들의 리스트로 변환을 해준 거죠. 변환할 때, 변환할 때 템플릿을 채워서, 이 템플릿의 변수 부분들의 값을 채워서, 어, 프롬프트 템플릿을 메시지들의 리스트로 변환을 한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들이라고 하면 시스템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휴먼 메시지도 있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우리 모델 준비됐고, 메시지가 준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메시지를 모델에다가 줘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리스판스 하고서 우리 모델 있었고요. 인보크 하시면 되죠. 인보크 할 때 아규먼트 인풋이 아규먼트고요. 여기에 뭘 주시면 되겠다? 메시지스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죠. 리스폰스 뭐가 있다? 컨텐츠가 있다. 물론 체인을 썼으면 스트링 아웃풋 파서를 썼으면 파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네. 가스통 고마워. 하지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스템 메시지와 그리고 휴먼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 출력하는 메서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리스판스가 왔을 때, 이 리스판스의 타입이 뭔지 아세요? 인버크 했을 때 리스판스의 타입? 기억 안 나시나요? 타입 출력해보면 되죠. 리스판스. 모델 인버크 했을 때 리턴 받는 값은, 툴이 없을 때, 그냥 단순히 메시지 보내고 응답만 받았을 때 AI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AI가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다시 사람의 사용자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메시지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휴먼 메시지와 AI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구조예요. 리턴 값이 AI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예요. 이 AI 메시지가 되게 편리한 메서드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프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더라고요. 프리티가 예쁘게란 뜻이니까 예쁘게 출력해줘라는 뜻 아닐까요? 네,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리스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냥 AI 메시지고 리스판스는 AI 메시지고 얘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찾아서 리스판스 안에 있는 위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컨텐츠를 찾아서 출력을 한 거죠. 어, 리스판스 안에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컨텐츠만 출력을 한 건데 이 프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그 컨텐츠만 찾아서 출력을 해주고 위쪽에 이렇게 그 일종의 어떤 헤더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넣어주는 그런 부분.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메시지를 조금 바꿔볼까요? 메시지스를 프롬프트 템플릿, 인보크, 인보크. 자, 자, 여기에 우리 네 개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가스통이 아니라 야수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캐릭터가 있었고, 유저 캐릭터가 있었고, 액티비티가 있었죠. 요거 네 개 넣어주시면 됐었죠? 맞아요? 아, 스토리는 똑같이 미녀와 야수라고 하고요. 인공지능은 벨 역할을 맡기고, 사용자가 나는 야수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수가 저녁같이 먹자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판스 받으면 되겠죠? 리스판스는 모델, 점, 역시나 invoke. 여기다 인풋으로 뭘 주시면 되겠다?
messages를 주면 되겠다. 자, 응답을 받았으면 출력을 해볼까요? pretty, response, response, pretty, print. 네, 야수의 데이트 신청은 받아들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여기를 아예 다른 스토리, 아예 다른 캐릭터들로 바꿔도 그 메시지를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꼭 미녀와 야수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 다른 캐릭터들을 주고서 어, 했을 때에도 비슷한 그런 답변을 줄 수가, 그 역할에 맞는 답변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하는 목적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하는 목적은 비슷비슷한 템플릿이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인공지능과 사용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비슷한 템플릿이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주 사용되는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두고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 바뀌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바꿔가면서 그 실제로 메시지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여기 출력해봤죠. 메시지스라고 하는 객체들을 만들어주고 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된다 그랬죠. 출력한 결과를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메시지를 모델한테 주면서 인보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값이 채워져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값이 채워져 있는 내용으로 인공지능과 AI 에이전트와 그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질문과 답변,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35분에 시작할까요, 우리?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